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이제 CNBC에 있는 기사를 가지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으로는 마켓의 난기류가 지금 일고 있는데 그 주 원인이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락다운 됐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락다운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투자가들이 이게 플롯 아웃이니까 조바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페드에서 지금 이제 호키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줄여서 긴축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마지막에 CNBC도 한번 볼 건데, 저기 보시면은 프리마켓이라 그래서 선물이 나오죠. 보시면은 이 난기류 정도가 아니고 터뷸런스 난기류 정도가 아니고 아주 겨울에 찬바람이 이제 내일 뭐 날짜로 보면은 월요일 되겠죠. 12월 20날 월요일 장에서 아주 센 찬바람이 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일단 각오를 좀 세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제프 이제 기사에 주로 얘기하신 분이 제프 클라인탑이라고 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이제 이 찰스 스왑이라고 미국의 이제 대형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 증권사의 글로벌 투자 전략가의 그 전략실의 장입니다. 그래서 뭐 센터장이라는 거 쓰지 않습니까? 증권사에 그런 센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인탑의 의견인데, 뭐 차트 보면서 이분이 이제 뭐 나스닥,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S&P 500에서는 특히 이제 2022년도에 기업들 보통 이제 이익 내는 게 한 8% 정도 더 이제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이 8%의 이익은 주로 이제 배당으로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S&P 500 중에서도 배당도 주면서 바이백도 하는 회사들이 내년에 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 ETF 중에 DIVB 있죠. 디비던스 바이백에서 DIVB라는 ETF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서 이제 더 보면 그러면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에서 지금 10년 만기 국채, 2년 만기 국채,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2년 만기 국채는 페드가 연준 기준율 올리는 거에 대해 민감하고, 10년 만기 국채는 미국의 그 장기 경기 전망에 민감하죠. 근데 10년 만기 국채 지금 1.7 뭐 이렇게 갔다가 최근에 1.5대 찍다가 지금 이제 1.4인데, 현재 지금 가장 최근에 보니까 1.3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기 전망을 좀 어둡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1.37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장에서 어렵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중국이 최근에 이제 자기네 은행에서 기준율이라 그러죠. 기준율을 인하함으로 해서 좀 더 시중에 돈을 좀 풀었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로 야기됐던 그런 좀 뭐 긴축은 아니고 돈이 좀 부족했던 현상을 약간 좀 풀어준 현상이 있었는데, 좀 더 이제 기준율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금리를 조금 내려준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중국발로 저기 다시 또 리인플레이션, 여기 보이시죠? 리인플레이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중국발 뭐 이렇게 경기 회복 아니면 진작하는 그런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글로벌하게는 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특별하게 저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what to do가 제일 중요하죠.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이 클라인 탑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이제 PE 레이쇼죠. Price to Earning Ratio를 보면은 향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향후 12개월을 봤을 때 한 28.5가 PE 레이쇼가 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28.5라는 PE 레이쇼는 지난 20년간의 평균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10 정도니까 보통 20년 평균은 18.5, 뭐 19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8.5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평균에 수렴한다고 치면은 20년 평균으로 봤을 때 주로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 쪽은 주가가 이제 한동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지금 페드가 긴축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기미를 보이려고 하면은 그런 쪽이 보일 건데, 특히 테크 중에서도 지금 이익을 못 내고 있는 실적을 마이너스를 내면서 유동 자금,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약한 쪽, 그 다음에 빌리언 부채가 많은 쪽은 좀 더 많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중소형 성장주 쪽이 될 것으로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이제 내년에 이제 큰 대체로 보는 뷰니까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반대로 이제 좀 저평가된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제 글로벌 에너지 섹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12개월 PE 레이쇼를 보면 지금 9.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9.5는 20년 평균으로 보면은 9포인트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18이나 18.5 요 정도가 이제 이 글로벌 에너지 섹터의 평균인데 그보다 9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 에너지 섹터 쪽은 평균에 수렴한다고 치면 그만큼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에너지 쪽이 없으면 아마 내년에 조금 이익이 시장보다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있고 유럽, 그다음에 선진국 시장, 이머징 시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해서 볼 수 있는데, 이 클라인 탁 같은 찰스 스왑 같은 경우에서는 유럽 쪽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하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이라고 했는데, 인터내셔널이라고 할 때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를 인터내셔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 유럽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저평가되었던 주식들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좀 더 좋을 것으로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내년에 아니고 다음 주에 있는 주요 이제 지표들 발표하는 게 있는데, 월요일 날에는 선행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화요일은 넘어가고 수요일이 되면 3분기 GDP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슈머 컨피던스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홈 세일즈니까 주택 판매가 나오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항상 목요일마다 잡네스 클레임이니까 이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듀러블 굿이니까 이게 뭐 냉장고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거 판매되는 거에 대한 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인컴 스펜딩이니까 개인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같은 시간에 PC 인플레이터인데 이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돈을 벌어서 어떤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지 이런 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뉴홈 세일즈니까 이거는 신규 주택 판매, 앞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주택 판매고, 여기 이제 목요일에는 새로운 건설된 주택 판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 센티먼트니까 이제 뭐 소비 성향 좀 되겠죠. 소비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그런 지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금요일은 크리스마스 홀리데이이기 때문에 이제 마켓이 이번 주에는 목요일까지만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지금 시장 열리기 전에 이제 장 분위기 보시면 프리마켓이니까 이제 선물이죠. 3대 지수 다우는 이제 선물이 마이너스 9.4, S&P는 마이너스 1.13, 나스닥은 마이너스 1.26 이게 선물이고요. 그다음에 5일은 지금 68불 보이고 있는데 선물에서 마이너스 3.71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에너지 쪽이 이제 좋다고는 하지만 뭐 지금 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괜찮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섹터를 추종하는 ETF 쪽으로 분할 매수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만기 국채가 지금 1.366으로 0.036포인트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10년 만기 국채도 지금 이제 오미크론 이제 이걸로 보면은 경기가 좋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크립토 지금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이 이제 뭐 오늘 제가 몇 시간 전에는 또 4.7대 갔다가 지금 4.6대 47,000불대 갔다가 46,000불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약세를 크립토 쪽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FX는 이제 이 화폐 지수죠. 그래서 달러로 보시면은 유로 달러에서는 이제 지금 이거 숫자가 오르지 않습니까? 숫자가 오를 때는 이제 달러가 약간 약세인데 강세보다는 그래도 약세가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달러 엔화로 보면은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는 엔화 강세 약간 좀 어렵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하고 그다음에 미국 돈인데 요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호주 돈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엔화가 막 같이 떨어지고 뭐 더 심하면 이제 호주 돈까지 이제 이게 지금 엔화가 이게 US 뭐죠? 1달러당 엔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때 떨어지는 거는 엔화 강세고 이때는 이제 1호주 달러당 US 1달러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호주 달러가 약세는 거죠. 그래서 이 엔화도 이제 강세를 띠면서 강세고 호주 달러는 약세인데 이게 둘 다 강세로 되면은 경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말은 이렇게 했는데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경기가 지난 뭐 2020년 3월 달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조정은 좀 예상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금값은 1800불대 초반에 지금 1802불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한 이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가격은 이렇게 이제 이게 텍사스 원유죠. 68불대 보여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브렌트 쪽은 71불 이렇게 보이고, 가스가 지금 3.6대로 좀 오일 가격은 내리는데 가스는 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를 문제로 해서 지금 러시아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가스 가격은 오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커뮤니티에 제 포스트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포스트 이제 가장 최근에 한 거는 이게 요즘 산타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락다운 돼가지고 이번 주에는 집에서 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에 있는 산타넬리 좀 어렵지 않겠나.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럴 때 괜찮은 주식 찾으면 티커가 K라고 된 게 있습니다. K-팝 뭐 요즘에 유명하죠. 근데 이때 지금 나오는 K는 켈로그라 그래서 미국의 시리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식품료 이런 회사들이 잘 나가는데, 그렇다고 켈로그가 올해 20% 올랐다고 해서 또 그쪽에 잘 손이 안 가죠. 그래서 그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켈로그 찾으시고 켈로그와 유사한 회사들 찾으시면은 아마 괜찮은 그쪽으로 이제 안정적인 투자 하시는 분들, 배당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찾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 더 성장 쪽을 찾는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계속 이제
중요하게는 보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해 이맘때부터 제가 사이버 보안이 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좀 더 이 영상에서 많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의 ETF 크게 보면 네 가지죠. 그래서 CIBR이라는 사이버 시큐리티, 그다음에 복스, 그다음에 헥스, 그다음에 아이핵 이렇게 네 가지인데 요거 이제 요 순서대로가 이제 운영 자산 규모 순서고 요 중에서 이제 제일 그 보유 종목이 많은 게 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한 50개 정도 보유 종목이 있는데 핵이 한 60개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핵을 기준으로 해서 요 네 가지 ETF에 공통으로 포함된 거, 네 가지 다 포함된 걸 뽑으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뭐 이거 포터넷이죠. FTNT를 갖고 있는데 보통 이쪽 사이버 쪽으로는 여기 보시면 제스칼레이트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이렇게 해서 요 한 세 가지가 한 3분지계를 한다는 제가 뉴스를 들어보는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팔로아토도 지금 큰 종목 중에 하나죠 여기서. 그래서 이 정도에서 좀 더 이제 괜찮은 주식을 좀 골라 가시면 개별 주식으로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F 쪽으로 따지면 이제 CIBR 사이버 시큐리티 보완하는 거 요게 제일 큰 거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ETF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내일 좀 떨어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스테이드 코스 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투자 되십시오.